스크래치를 활용한 알고리즘 기초 수업을 하게 된 부산대학교 김경민입니다. 이번 강좌는 동명대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는 강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스크래치를 통해서 8차 시 동안에 알고리즘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다각형 그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펜 기능을 이용해서 다각형을 그리게 될 거고요. 펜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각도를 계산해 보고 계산한 각도만큼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한 사각형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사각형, 뭐 오각형, 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했을 때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일반화시켜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크래치를 실행하고 우리가 펜 기능을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는 블럭에는 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아래쪽 하단에 있는 확장 기능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게 되면 여기에 펜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펜인 확장 기능을 추가를 하시면 여기에 펜이 추가가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들이 여기에 있는 블록 코드를 이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펜 기능은 블럭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이트에서 여기에 보면 이제 스프라이트가 지금 고양이 스프라이트가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 모양을 펜으로 연필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 고르기 버튼을 눌러서 연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연필을 여러분들이 쭉 내려서 보면 펜슬이라고 되어 있죠. 물론 여기서 펜슬이라고 치시면 바로 찾아집니다. 이렇게만 치면 바로 찾아집니다. 그러면 스프라이트가 이제 2개가 됐죠. 그러면 우리 고양이 스프라이트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 버튼을 눌러서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펜이 펜 스프라이트를 이제 중앙에 한번 놨습니다. 우선 그냥 시작됐을 때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벤트에 가서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옵니다. 클릭했을 때 블럭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펜을 가지고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을 가지고 지금 보면은 펜이 내리기가 있고 펜 올리기가 있죠. 펜 내리기를 해야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 다음에 펜 내리기를 이용을 해서 펜을 이제 그릴 준비를 하고 펜 색깔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 색깔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 색상에 보면 여기 색상 부분에 색깔이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빨간 색깔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을 색깔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동작에서 보면 이동만큼 움직이기 있거든요. 우리 100, 한 변의 길이가 100 정도 되도록 100만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실행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럼 실행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돼요. 자,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보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실행을 하면 옆으로 이렇게 여기 중간에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 펜의 끝점에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두게 되면 이게 이동을 하게 되면 실행을 하면 옆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그 전에 그렸던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요 그대로 남아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펜에서 펜 모두 지우기를 누르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지우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 이제 펜이 이 펜의 끝에서 연필 심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스프라이트를 의 중심점을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양에 갑니다. 모양에 가고 여기에 보면 중심점을 이동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드래그를 해서 연필을 선택을 합니다. 연필을 선택을 하고 여기 열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중심점이거든요. 이 중심점에서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점을 잡고 드래그해서 여기 보면 움직이면 여기 생기죠. 여기에 이렇게 두면 중심점의 위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펜의 위치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펜 위치를 여기에 중심점을 여기 펜의 끝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시작하면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옆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연필을 잠깐 움직여 볼게요. 끝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잠깐 기다려 볼까요? 제어해서 0.5초 정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0.5초 정도를 기다릴게요. 시작하게 하면 이렇게 기다리고 딱 멈추게 되죠.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중심점을 이동시켜서 스프라이트의 중심점을 이동시켜서 그 중심점부터 그림이 그려지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저희가 이제 여기 위치를 스프라이트가 시작하는 위치를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프라이트가 시작하는 위치를 우리는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기본 위치를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할 때마다 동일한 위치에서 그려지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0,0으로 한번 이동시켜 볼까요? 0,0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0,0이 되겠죠. 그죠? 0,0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방향이 있죠.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부분을 여러분들이 여기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방향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연필을 긋는 거는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이걸 돌리면 이렇게 지금 방향이 이렇게 도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90도를 보게끔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를 숫자를 쓰게 되면 90도 이렇게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를 마이너스 90도를 하게 되잖아요. 마이너스 90도를 하게 되면 얘는 여기 180도까지는 플러스 180도가 되고 180도 이후부터는 마이너스 값으로 이제 방향을 지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를 두고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연필이 어떻게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삼각형을 이렇게 그었잖아요. 긋고 난 다음에 자, 여기 삼각형을 요 방향으로 이렇게 그어서 삼각형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만큼의 각도가 필요한 거죠. 그죠? 요만큼의 각도가 필요한데 이 각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삼각형의 각이니까 360도에서 나누기 이 3을 하게 되면 여기 120도가 되죠. 이 120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120도만큼 틀어서 앞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위쪽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도 다시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기 이 각도가 또 360도에 마이너스 3만큼 되겠죠. 자, 그거를 코드로 작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초기값을 우리가 이렇게 가기로 했으니까 동작에 가시면은 방향 보기가 있어요. 방향 보기를 우리가 마이너스 90도로 기준을 삼아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90도로 삼고 시작할 때 항상 0,0에서 시작하고 마이너스 90도만큼 방향 틀어서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까 100만큼 움직였잖아요. 100만큼 움직이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 우리는 여기가 각도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돌기를 눌러서 돌려줘야 됩니다. 방향을 얼마만큼 돌려줄 거냐면 계산을 할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360도에서 여기에 3만큼
세변 삼각형이니까 3만큼 움직일 거예요. 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해서 여기 과정 넣고 그 다음 또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요 과정에 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코드를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나요?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이 여기에 있죠. 그럼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들은 반복문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번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반복을 3번 하겠습니다. 3번을 하고 여기에서 자, 요 코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였죠. 요거를 3번 이렇게 반복해 주면 됩니다. 이 코드는 지울게요. 여기 있는 코드는 지우면 이제 이 코드가 3번 반복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사각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4개의 면이 그려져야 되겠죠. 그리고 360도 나누기 해서 각도를 계산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 잘 이해하고 있나요? 다음에 펜의 두께를 조절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보시면 펜을 이제 여러분들 펜의 굵기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이거 만큼 바꾸기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번 바꾸고 나면 이 두께가 다 틀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두께가 뚝 꼬아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1만큼씩 증가하는 거는 이제 선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고 계속 증가하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우린 이 코드 말고 딱 고정하는 코드인 이 코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초기 값으로 잡아 놓으면 같은 굵기로 시작하겠죠. 그럼 여기 굵기를 2로 한다고 하면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굵기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오가 바뀌어지게 되면 오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오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다각형이 아니고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할까요? 그죠? 360도를 하나씩 이렇게 돌려서 그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반복을 우리가 반복을 할 건데 360도를 움직일 거예요. 근데 움직일 때 동작은 10만큼씩 크게 움직이면 이 면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만큼씩 움직일 거예요. 1만큼씩 움직이면서 여기서 1만큼씩 움직이면서 펜도 어떻게 해요? 1만큼씩 회전을 할 거예요. 돌기를 해서 1만큼씩 돌아서 1만큼씩 돕니다. 1만큼씩 돌아가지고 360번을 하면 동그라미가 완성되겠죠.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실행하면 보이죠? 쭉 이렇게. 지금 정지 0.5초 기다리기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연속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각형도 그릴 수 있고 이제 원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다각형도 그릴 수 있고 원도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용자에게 물어보고 그 사용자가 원을 그릴 건지 다각형을 그릴 건지를 결정을 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그려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감지 블럭에 가면 묻고 기다리기 블럭이 있을 겁니다. 이 묻고 기다리기 블럭을 이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하는 도형 각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하면 자, 입력하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입력창이 나타나거든요. 입력창에서 여러분들은 입력받은 값은 대답이라는 블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입력 값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조건을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어에 가서 만약에
만약 블럭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만약 블럭을 여러 개가 줄 수도, 만약 아니라면 블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블럭을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들이 판단, 연산에 가서 판단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만약 우리가 맨 처음에 도형의 수를 0을 입력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럼 0을 입력을 하게 된다면 0을 입력한다면 우리는 뭐를 그리고 싶으냐면 원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답이 0이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원을 그려 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해볼까요? 자, 멈추고 실행을 해보면 제가 여기 0을 눌렀어요. 그러면 알아서 이렇게 원을 그려주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원을 그려주고 다 끝나고 나면 메시지 같은 것도 줄 수가 있습니다. 원을 그렸습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줄 수 있겠죠. 한번 해볼까요? 그것도 말하기 블럭이 있습니다. 말하기 블럭을 한 2초 동안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을 그렸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실행을 하게 되면 다 0을 그리죠. 하고 나면 이렇게 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원을 그렸습니다. 메시지가 2초 동안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0이 아니라면 n은 각형을 그리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건문을 넣겠습니다. 조건 3보다 작다고 하면은 위에서 이제 0에서 한번 걸렸으니까 원을 그렸겠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대답이 이 3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라든지 아니면 1이라든지 2가 여기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연산에 가서 여기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다면 뭐보다 이 대답이 여기에 이제 대답 감지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대답이 뭐보다 작다면 3보다 작다면 뭐라고 메시지를 해줘야 되죠? 메시지를 이제 최소 삼각형 이상이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초 동안 말하기 이 블럭을 복사를 해서 여기 최소 삼각형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2초 동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각형을 그리면 되죠. 다각형을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입력받은 값이 n이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숫자가 지금 대답에 들어있죠. 대답만큼 반복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답이 사각형이면 사각형만큼 각도를 나누어서 돌려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멈추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입력을 해서 만약에 2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최소 삼각형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하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입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문이 요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제어문에 가면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럭이 있어요. 무한 반복하기라는 블럭을 넣어서 여기에서 지금 시작을 해 볼게요.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러니까 최소 삼각형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사각형 이렇게 하면 사각형 그리고 메시지가 지금 안 나왔죠? 이것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원하는 다각형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자, 요때는 지금 우리가 요거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n의 각형 요거 지금 실행을 할게요. 그럼 삼각형 이번에 해볼게요. 삼각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기존의 게 지워져야 된다는 건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펜 모드 지우기를 여기 시작할 때 한 번 더 하지만 우리가 펜 지우기를 다시 물어보고 시작할 때도 펜을 모두 지우기를 여기 한 번 더 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어차피 들어오기 때문에 이 위에 있던 모두 지우기는 삭제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다시 해볼게요. 자, 세로 고침을 하면 자,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삼각형 그려지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보죠? 그럼 사각형을 그렸어요. 그럼 또 물어보죠? 그럼 또 지웠어요. 원하는 사각형, 육각형 그려볼까요? 육각형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육각형도 그렸습니다. 그죠? 0도 해볼까요? 0도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원도 그려지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이제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원을 그리고 다시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0이라면 여기에 원을 그리고 원을 그렸습니다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만약 블럭을 여기에 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도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삼각형이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블럭을 0인 것과 0이 아닌 것을 따로 분리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만약 블럭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만약 아니라면 블럭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아니라는 블럭을 쓰게 되면 만약에 0이라면 여기 있는 360도를 돌려서 원을 그리겠죠? 그럼 여기에 온다는 건 뭐죠? 그럼 0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0이 아니고 대답이 뭐면 3보다 작으면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최소 삼각형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죠.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대답을 반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코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다시 해보면 이제 0을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럼 0을 입력을 해서 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죠.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원을 그렸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도형의 각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게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이제 만약 블럭 안에 그죠? 이 만약 블럭 안에 또다시 아니면 안에 만약 블럭이 좀 들어간 조금 복잡한 형태의 코드가 됐지만 여러분들이 왜 그런지를 이해를 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보면 여기에서 만약 블럭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 만약 블럭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0이라면 360도 원을 그리겠죠. 그렇지 않은다면 요 블럭이 실행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예요? 0이 아닌 부분이잖아요. 0이 아니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여기 3보다 작다라고 하게 되면 요 밑에 이제 0인 거는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미 여기서 했으니까요. 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블럭 안에서 우리가 조건 체크했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원을 그렸습니다 하고 최소 삼각형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렇다면 난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만을 할 때는 그만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음수 값이 입력이 되면 음수 입력 이렇게 하면 종료 이렇게 할게요. 종료는 음수가 입력이 되면 종료를 시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뭐가 돼요?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만약 3보다 작으면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블럭 있잖아요. 이 블럭을 실행하기 전에 만약에 먼저 여기서 만약 블럭에서 요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작다죠. 0보다 작으면 0보다 작다는 말은 이 대답한 게 0보다 작다는 말은 뭐죠? 음수인 거죠. 음수가 되면 종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어에 가서 모두 멈추기를 여기서 걸어버리면 여기 밑에 코드가 있다 하더라도 실행이 되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0을 입력해서 원도 잘 그렸어요. 0이 입력되니까 원을 이렇게
그려지죠. 원이 그려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제 원을 그렸습니다 하고 메시지가 다시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을 한번 그렸어요. 사각형도 잘 그려지고 삼각형도 이렇게 잘 그려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냥 끝나니까 조금 허전하니까 끝날 때 메시지를 주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형태에 있죠. 형태에서 말하기 블럭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이거를 말을 함과 동시에 바로 멈춰지거든요. 그래서 이벤트에 가서 지금 제어에 가서 한 1초 정도 있다가 화면에 메시지가 보여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멈추기를 하면 됩니다. 이 블럭하고 똑같은 블럭입니다. 2초 동안 말하고 난 다음에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 형태가 2초 동안 말하기 1초, 여기 1초죠. 그럼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면 여기서 멈추기를 여기서 하면 1초 동안 말을 하고 멈춥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초 동안 말하기와 말하기 블럭의 차이점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 블럭은 그냥 바로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요게 띄워지기 전에 밑에가 실행이 되는 거고, 얘는 1초 동안 기다려서 이제 기다린 후에 다음번 코드가 실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살펴봤고요. 좀 실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행을 다시 한번 해보면 아까처럼 이제 사각형 한번 그릴게요. 사각형 그리고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펜 그리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